강사 입장에서 보면 중등만 수업하는 선생님은 좀 걸러라. 중학교 시험 몇 점 맞았니? 요거를 너무 연연해 하시는 선생님은 좀 걸러라. 죄송하지만 중등은 어느 정도 기초만 있으면 애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고등 가르쳐본 강사는 중학교 아이들 시험 잘 본 걸로 자랑 못해요. 왜?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중학교 시험에 연연해 하면서 학원 다니지 마세요. 자, 다시. 중학교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학교 시험 결과를 무시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면 중학교 3년의 시간은 번 겁니다. 초등 고학년맘은 우리 아이 중학교 시험을 준비시킬 거 아니에요? 영어의 경우 이제는 초등 중심의 회화 수업에서 중등 중심의 입시 학원으로 갈아타실 겁니다. 뭔가 비장한 마음도 생기셨을 거고요. 맞아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의 시험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중학교는 시험 결과가 아니라 시험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 영어 A등급 맞는 것보다 A등급을 맞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무조건적인 암기로 100점을 맞았는가, 초등학교 때 쌓아온 실력으로 자신만의 학습 방향을 잘 세워서 100점을 맞았는가, 요것도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생각을 갖고 아이를 바라보시면서 아이를 제대로 코칭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올바른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는 영어 강사니까 영어를 중심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해결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고 또 신뢰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열심히 걸어온 강사의 길을 살짝쿵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10년차 인강 강사고요. 강남인강 그리고 밀크티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다 가르치고 있는 강사고요. 대치동 대형학원 고등 내신 1타 강사였고 우리가 내신 1등급에서 7명이 있는데 7명 중에 6명이 동시 수강을 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대치동 어머님들께서 소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대치만 7년차인데 이런 선생님 처음 봤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그래서 관리력과 강의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송영어에서 초중고 학생들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중학교 올바른 시험 준비 3개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자만 금지. 원서 조금 읽어본 친구들 막상 중학교 교과서 딱 피잖아요. 본문 너무너무 잘 읽힐 겁니다. 자만해요. 아 뭐야, 문장도 너무 짧고 어휘도 되게 다 아는 거고 뭐 중학교 영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시험 준비할 때는 막상 달달달 외웁니다. 아니 쉽다며, 쉬운데 왜 달달달 외워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외우지 않고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중학교 시험은 겸손해야 돼요. 왜? 시험이 어렵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기초가 있고 누구나 노력하며 100점은 맞을 수 있는 게 바로 중학교 영어 시험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쌉가능이죠. 만약 중등 시험이 우리 아이는 어렵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문제점은 초등학교 때 영어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많이 하면 돼요. 근데 중등 시험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못 채웠던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겁니다. 선행, 속도 요거 집중하지 마시고요. 뭐에 집중하시라고요? 기초. 기초부터 탄탄히 하시면 지금 당장 힘들겠지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빛을 발할 겁니다. 두 번째, 나만의 공부 방법, 레시피 짜기. 각 과목마다 나만의 공부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영어 공부 어떻게 해? 야, 너 수학 공부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면 촤르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져야 하고 매 시험마다 순서 달라지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 수시라고 하죠. 대학교를 수시로 많이 갑니다. 왜냐면 그 길이 제일 많이 열려있고 가기가 제일 편한 부분이에요. 어렵죠.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편할 수 있고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 범위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부모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범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범위 차이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중학교는요, 대체적으로 교과서가 있으면 본문 1, 2과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 요게 답니다. 간단하죠? 고등학교 내신은 어떠냐? 제가 서울에 있는 많은 학교들을 공부를 시켜봤어요. 뭐 우리가 서울에서는 크게 3군데 정도 있거든요. 하나는 노원구, 하나는 이제 강남구, 대치동, 그리고 반포, 목동 여기 있는데 제가 다 가르쳐봤거든요. 자, 보면은 어떠냐? 일단 교과서에서 2개, 3개
지문이 나오는데 아우 지문의 수준과 길이가 다르죠. 자, 교과서 3과 정도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조금 공부를 할 줄 안다 싶으시면 분명히 학교에서 부교재를 선정해요. 시중 교재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게 구문책이든 아니면 독해책이든. 근데 거기에서요, 한 3분의 1 정도? 못해도 4분의 1인데 거의 3분의 1과 4분의 1 그 사이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문 공부를 최소 50개에서 많으면 100개. 그 사이를 같이 중간고사에 끼워 놓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3월, 6월, 9월 이렇게 매 정해진 기간의 시기에 우리 모의고사라고 하는 그런 학력평가를 보거든요. 그것도 같이 1, 2회분 추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 아이 공부 잘 시키고 싶어가지고 좀 학구열이 높은 학교를 보냈다. 그럼 거기에 또 단어장이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어장 선생님 당연히 설명 안 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너희들이 1강부터 20강까지 외워와. 근데 우리가 1강이 20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20단어 들어가 있으니까 몇 개예요? 400단어네요. 자, 우리 선생님 욕심도 많으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어 소설 또는 연설문 아니면 영어 기사 이런 것들도 같이 시험 문제에 내시는 경우도 많죠. 어때요? 제가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교과서가 다가 아니니까 어머님들도, 그리고 생각보다 중하위권 친구들은요, 영어에 공부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얘네들도 시험 범위를 잘 몰라요. 그만큼 많습니다. 근데 내가 볼 시험 범위만 다 공부해도 벅차요. 근데 이게 영어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수학 많아요. 과탐 많아요. 그러면 그 많은 과목들에 깊이 있게, 그리고 이 방대한 양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나만의 공부 방법이 짜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할까요? 그냥 한마디로 멘붕입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적죠. 내 역량이 너무 적어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시험법의 공부를 다 하지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시험 공부하기만으로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걸 언제 해야 되냐면 중학교 때 무조건 해야 돼요. 중학교 때 갖춰놓고 누가 공부법으로 흔들어 놔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직접 경험해보고 부딪혀보고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A라는 방법에서 일부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일부를 다른 방법으로 좀 채워보고 이렇게 보충하고 보충해서 나만의 공부 방법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챙겨서 고등학교를 가셔야 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였어요. 별표 꼭 치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무조건 암기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생각 없이 암기하는 단순함, 요거 완전 독입니다. 왜냐? 제가 고등 내신 강사도 하니까 정말 자신있게 최신 트렌드를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도 시험 내는 출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들, 챗GPT 엄청 활용하세요. 어떻게 활용하시느냐? 챗GPT로 내용, 본문 내용도 바꾸시고요. 때로는 주제까지 바꿔내시고 문제도 많이 변형시키세요. 그 말은 뭐냐? 암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하는 선생님들, 사실 우리 강사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내신 대비를 해주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왜? 적중률이 떨어지니까.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우리 아이들의 기본 실력을 가지고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시킨다? 달라졌죠? 암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 실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기본 실력. 중학교 시험 잘 보고가 아니라 기본 실력부터 쌓아라. 제가 오프닝에서 중학생만 가르치는 선생님은 걸러라 라고 조금은 과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중학교는 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수업은 사실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특목고라던가 내가 가고자 하는 특성화 고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고등학교를 갈 거고 고등학교의 영어 수준은 중학교 수준과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연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고 여기를 위한 시간을 잘 써라라는 겁니다. 즉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라. 제가 강사인데요. 나름은 조금 인싸 강사라고 1000명이 넘는 선생님들과 다양한 전국에 있는 선생님, 대치동에서 정말 유명한 선생님들, 아니면 전국구에서 지방에서 정말 핫하고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원장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랑 같이 하는 얘기는 항상 그래요. 상대적으로 고등학생까지 가르치는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우리 아이를 케어하는데 정확히 알아요. 무슨 말이냐? 고등학생만 가르치는 선생님 말고요. 지금 우리 아이가 중학교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 중고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조금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선생님은 지금 당장의 필드에서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고등학교 때 시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시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이 시험의
번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점핑되는지 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고 분석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미래를 보고 앞길을 내다보고 가르치는 길잡이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더 많다는 거죠. 만약에 저처럼 초, 중, 고를 다 소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학원업계에서도 높이 쳐줘요. 왜냐면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가르쳐야 하는 대상마다 티칭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우리 아이에게 실전에 적용되는 것도 제각각 다르니까요. 고등 강사한테 나 초등도 가르친다 라고 하면 와, 선생님 나라면 절대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초등 강사에게 저 고등학생들도 가르쳐요 하면 선생님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못 가르쳐요. 이게 실제 강사들 대화입니다. 네 번째, 기본 실력 쌓는 법.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실전이잖아요. 요거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다음번, 바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찾아올 테니까요. 미리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이런 어머님들과의 수다가 진짜 좋거든요. 꼭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해주시고 우리는 다음번에 봬요.